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광민공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권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합성하였던 니켈시리케이트 베타제어라이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 이 촉매를 메탄건식 계질 반응에 적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금속 촉매는 많은 반응에서 적용되어 왔고 연구되어 왔고 상용화까지 이룬 뛰어난 촉매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금속 촉매는 경제적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반응과 생성되는 코크와 신터링으로 인해서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모터, 서포트, 바이메탈릭 캐탈리스트 등 많은 연구 분야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물질 중에 제오라이트는 뛰어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금속 촉매에 많이 적용되어 왔고, 상용화까지, 신촉매를 개발하는데 큰 이바지를 이룬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신촉매 중 메탈로 실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제오라이트 구조 내에 메탈 스페시스가 존재를 하는 물질인데요. 그로 인해서 높은 분산도와 신터링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산특성, 그리고 제오라이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뛰어난 촉매 물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메탈로 실리케이트를 바텀업 합성으로 합성을 하게 된다면 이 메탈로 실리케이트가 더욱 안정하고 균일한 메탈 스페시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오라이트 결정화와 메탈 인컴퍼레이션 간의 속도가 맞지 않고, 또한 메탈 스페시스의 차지 언밸런스와 또한 메탈 옥시전 본능의 언페러블 램스로 인해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텀업 신테시스로 합성한 메탈로 실리케이트는 극히 제한된 숫자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합성 방법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제오라이트를 디컴포지션 하여서 서브 유닛으로 분해를 하고, 이 분해된 서브 유닛들이 다시 새로운 구조로 리어셈블에 이어서 합성하는 합성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결정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일반 수열 합성으로 합성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구조와 조성을 가진 제오라이트를 합성할 수 있게끔 하는 등 큰 장점을 가진 방법이고, 또한 메탈로 실리케이트도 이렇게 인터제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합성된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보론과 실리콘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3D 보로 실리케이트 MWW 지오라이트에 니켈 프리커서 솔루션을 첨가하고, 단지 열만을 가해서 구존의 보론이 니켈로 치환되고 딜라미네이션이 동시에 일어나서 2차원의 니켈 실리케이트 MWW, 즉 NIDM의 캐탈리스트를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니켈을 주로 촉매로 사용하는 메탄건식 계질 반응에 적용을 하였을 때 10일 동안 반응성이 떨어지지 않고 뛰어난 활성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플라이드 캐탈리시스 B에 보고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우수보드 발표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열만을 가했다면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연구 내용에서는 열뿐만 아니라 제오라이트 합성의 기본적인 요소인 유기구도 유도 물질을 첨가하여서 니켈 실리케이트 MWW를 니켈 실리케이트 베타 촉매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를 메탄건식 계질 반응에 적용하였을 때 뛰어난 활성과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뛰어난 활성과 안정성을 왜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보론과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보로실리케이트 MWW 물체를 삼아 다른 합성 방법으로 다른 니켈 베타를 합성하였고, 이를 비교 평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결과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리고 디보로네이션, 인시피아드 웨 인프리게네이션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IBA1이라는 촉매는 NIMWW1에서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도 합성하였고, NIBA2는 보로실리케이트 MWW에서 먼저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서 보로실리케이트 베타제오라이트로 전환한 후에 디보로네이션과 니켈 인프리게이션을 통하여서 준비를 하였고, 반면에 니켈 BA3는 똑같은 BMWW에서 이번에는 디보로네이션을 먼저 하고 니켈 인프리게이션을 한 후에 인터제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서 전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트로 NIBA4를 커머셜 암모늄 폼의 베타 제어라이트에 니켈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한 촉매들을 이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DFT 컬큐레이션과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메탄건식 계질 반응의 적응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MWW 구조에서 BA 구조로 전환된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MWW1이 합성 시작 후에 2시간이 지나자 거의 퓨어한 BA 구조를 파우더 XRD 패턴에서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TGA, DTA에서 분석한 유기구도 유도 물질의 변화 종양과 BET 서페이스 에어리아의 변화 종양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합성한 다른 NIBA2와 3도 12시간 시료를 파우더 XRD 패턴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퓨어한 BA 구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네 가지 NIBA 촉매들이 MWW 머터리얼과는 다르게 100에서 200나노미터 크기의 일레귤러 쉐입을 가지는 결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는 MWW 구조에서 BA 구조로 모든 촉매가 잘 전환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촉매에 존재하는 니켈 스페시스의 케미컬 스테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IBA1의 프레이머 IR 스펙트라를 보면 SIO, NI의 본딩에 해당하는 1020 웨이버 넘버에 존재하는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2NNI, SI, MES NMR에서도 Q41, NI1, 2NI에 해당하는 밴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UVDR에서 스펙트로스코피에서도 NIBA1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 니켈에는 앱소션 밴드, 그리고 니켈 2P XPS에서도 니켈 시리케이트에 해당하는 이 밴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NIBA2, 3, 4에서는 UVDR에서 니켈 옥사이드에 해당하는 앱소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프레이머 IR에서 SIO, NI 본딩에 해당하는 밴드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한 니켈 2P XPS에서 NI 옥사이드에 해당하는 밴드가 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촉매의 니켈 케미컬 스테이트는 주로 NIBA에는 주로 프레임워크 니켈이고, 나머지 이 세 촉매들은 니켈 옥사이드라는 것을 또한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촉매의 니켈 디스퍼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환원 전에 TEM과 STM EDS 이미지를 얻어봤을 때 니켈 실리케이트인 NIBA1이 가장 높이 분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환원된 후에도 AK2 케미소션을 통해서 니켈 디스퍼전을 확인해 봤을 때 NIBA1이 여전히 가장 높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NIBA2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NIBA3가 가장 안 좋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 이런 니켈 디스퍼전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례차례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NIBA1의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 NIBA1은 수소 분위기 하에서 측정한 H2 TPR 결과에서 700도씨 이상에서 프레임워크 니켈이 익스트레이션 되면서 메탈릭 니켈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1H MES NMR에서 디펙트 시라놀 그룹이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펙트 시라놀 그룹과 그리고 동시에 생성된 이 메탈릭 니켈 간의 강한 인터랙션을 형성하여서 위에 니켈 디스퍼전이 가장 높았던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STM EDS 이미지에서도 약 11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사이즈로 메탈릭 니켈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원 전의 시료들을 OHIR과 1H 그리고 2NNI, SI, MES NMR을 측정해 봤을 때 NIBA2가 가장 많은 디펙트 시라놀 그룹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NIBA2는 니켈 서포티드 캐탈리스트지만 디펙트 시라놀 그룹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여준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반면에 NIBA3는 가장 적은 디펙트 시라놀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니켈 디스퍼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FT 커퍼레이션에서도 디펙트 사이트에 인터랙션된 메탈릭 니켈 클러스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짧은 디스턴스로 인터랙션 되어 있었고 더 낮은 바인딩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위의 결과를 한 번 더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촉매들을 메탄 건식 계질 반응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IBA1은 모체인 NIMWW1과 NIBA4 그리고 NIgamma 알루미나보다 뛰어난 활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NIB1의 BA 구조는 NIMWW1의 MWW 구조보다 큰 세공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물들이 더 액티브 사이트로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반응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방금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정적이고 높이 분산된 니켈 스페시스로 인해 이렇게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는구나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IBA 2, 3, 4와도 비교해봤을 때 역시 NIBA1이 여전히 높은 활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NIBA2가 그 다음으로 니켈 디스퍼전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활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NIBA3가 가장 안 좋은 니켈 디스퍼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메탄 건식 계질 반응 활성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NIMWW1을 인터제럴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서 니켈 실리케이트 베타 촉매로 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한 전처리를 통하여서 인시추 메탈릭 니켈 포메이션을 이뤘고 메탈릭 니켈이 생성됨과 동시에 디펙트 실라놀 그룹이 동시에 같이 생성되어서 이번 연구에서 평가한 4개의 베타 촉매 중 가장 높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였고 그에 따라 메탄 건식 계질 반응이 가장 높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IBA2는 니켈 서포티드 캐탈리스트이지만 가장 많은 디펙트 실라놀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로 높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이고 따라서 두 번째로 높은 DRM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IBA3는 가장 적은 디펙트 실라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안 좋은 니켈 디스퍼전을 보이고 DRM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과 캐탈릭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서 프론트 커버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아까 이제 서론에 말했듯이 제어라이트는 왜 촉매로서 유리하죠? 제어라이트는 일단은 제어라이트는 금속 촉매에 적용했을 때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금속 촉매 디스펄전에 유리함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한 하이드로서멀 스테이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촉매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속 촉매에 적용했을 때 훌륭한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FT에서 거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미한 차이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거리 차이가 실제 레솔루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 소스의 레솔루션을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인가요? 네, 저희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해석을 하였고요. 그런 이유는 더 강한 인터랙션으로 메탈릭 니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유의미한 차이의 거리를 차이만큼 더 가깝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